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다리 쥐 났을 때 혈 자리로 풀기. 1. 다리 쥐 나는 이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의 정식 의학적 명칭은 국소성 근육경련이다. 국소성 근육경련은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 전해질이 부족할 때 잘 발생한다.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일어나기 쉽다.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을 예방하려면 이온 음료나 소금물, 영양제 등으로 전해질을 보충해줘야 한다. 발과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주로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이다. 또한 다리와 발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쉬운 다리와 발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리와 발의 혈액을 심장으로 효과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이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종아리의 근육이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이 모습이 마치 우유를 짜는 것과 비슷하여 밀킹 액션이라고도 한다.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와 발에 정체되어 쥐가 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마사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2. 다리 쥐 푸는 혈자리 지압 방법. 다리에 발생하는 쥐는 주로 종아리 뒤쪽에 위치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과도한 수축 때문에 발생한다. 이복근은 무릎에서 발목에 이르는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주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 관여한다. 가자미근은 무릎 바깥쪽 아래에서 시작해 아킬레스건으로 연결되며 발의 안정과 걷기, 뛰기 같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근육의 과도한 수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근육피로, 특정 약물의 부작용 또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근육 수축으로 인한 다리 경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혈자리 지압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전통 중의학에서는 특정 혈자리를 지압함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혈자리 지압을 통한 치료는 해당 근육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지압 기술을 요구한다. 잘못된 지압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1. 승산열. 승산열은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로 다리의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 혈자리는 종아리의 핵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 즉 근육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승산열을 정확히 자극하는 것은 해당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1. 승산열 자극 방법. 1구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다리를 이완시킨다. 이 종아리 근육이 양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을 찾는다. 3. 해당 지점을 지그시 5초간 부드럽게 누르면서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한다. 4. 이때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과정을 3, 5차례 반복한다. 승산열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해당 근육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약화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승산열 자극 외에도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련이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2. 위중열. 위중열은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혈자리 중 하나로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에 위치한 움푹 들어간 부위이다. 이 혈자리는 특히 하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리의 부기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1. 위중열 자극 방법. 1.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이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에 위치한 위중열을 찾는다. 3. 손가락이나 지압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거나 마사지한다. 4. 약 1, 2분 동안 부드럽게 자극하되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위중열 자극은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중열을 자극할 때는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드러운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위중열 자극과 함께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위중열 자극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3. 골륜과 퇴계열. 골륜혈과 퇴계열은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개의 혈자리이다.
이 혈 자리들은 아킬레스건과 발목 뒤쪽의 복숭아뼈 사이에 위치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 이 두 혈 자리는 특히 다리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경련 및 뭉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골륜혈과 폐계혈 지압 방법. 1.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이완시킨다. 2.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찾는다. 3. 손가락이나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여 이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거나 마사지한다. 4. 혈 자리를 1-2분 동안 자극하되 통증이 없도록 주의한다. 5. 하루에 몇 번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골륜혈과 폐계혈을 자극할 때는 부드럽고 꾸준한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은 다리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의학은 혈 자리 자극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만약 골륜혈과 폐계혈을 자극해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4. 용천혈. 용천혈은 발바닥에서 중요한 경혈 중 하나이다.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에서 가장 오목한 부분이 바로 용천혈이다. 이 혈자리를 눌러주면 발에 쥐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용천혈의 의미는 솟아나는 샘물로 아래로 내려온 수분과 혈액을 샘물이 솟아나듯이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1. 용천혈 자극 방법. 1.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발을 편안하게 한다. 2.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에서 가장 오목한 부분을 찾는다. 3. 손가락이나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여 용천혈을 부드럽게 눌러준다. 4.12분 동안 자극해주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5.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한다. 용천혈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으며 불면증이나 불안, 초조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혈 자극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만약 용천혈 자극이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3. 다리 쥐났을 때 자가 대처 방법. 1. 이완성 수축을 해준다. 카프레이즈 동작을 인용한 동작이다. 약간의 턱이 있는 곳에 발을 양발의 앞 부분만 걸쳐서 올려두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이다. 이때 의도적으로 종아리와 발목에 힘을 주어 힘을 빼고 1초 만에 쭉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는 중력 저항하면서 3초 이상 아주 천천히 내려가준다. 힘을 빼고 내려가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다. 이 동작은 힘을 주면서 이완성 수축을 하여 일반적인 잡아당기는 스트레칭보다 강하게 이완을 시켜주는 방법이다. 2. 자가 이완성 수축. 일어설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를 몸쪽으로 당긴 무사진. 1. 손으로 발가락과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발을 앞으로 미는 저항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구부렸다 폈다 반복해 주거나 그 자세를 유지해준다. 3. 발바닥 근막이완. 평발이나 발바닥 문제로 종아리 근육에 부하를 주게 되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다. 테니스 공을 이용하여 발바닥 안쪽에 두고 지그시 누르고 있거나 앞, 뒤로 문질러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4. 다리 쥐 예방 방법.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고혈압, 하지 부정맥, 그리로 당뇨로 인한 말초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1. 카프레이즈. 1. 턱이 있는 곳에 두 발을 평행하게 놓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다. 손은 옆구리에 두거나 벽이나 의자 등을 잡아 균형을 유지한다. 2. 올라갈 때는 호흡을 뱉으면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가락으로 서는 자세를 만든다. 이때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3. 수축된 자세에서 1-2초간 유지한다. 4. 내려갈 때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려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5. 이 동작을 10-15회 반복하며 2-3세트를 수행한다. 주의사항. 1. 천천히 운동을 천천히 수행하여 종아리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호흡.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내려갈 때 숨을 마신다. 3. 균형을 잃지 않도록 벽이나 의자를 잡고 수행할 수 있다. 3. 다리 쥐났을 때 다리 올려 쉬기. 과하게 운동했거나 일상을 마무리하는 쉬는 시간에 하체로 몰려있는 혈액의 순환을 위해 발을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쥐가 나는 원인. 1. 구조적인 문제. 1. 허리의 디스크 신경 문제. 다리의 쥐는 종아리 근육의 5번 신경과 허리부터 영향을 받는다. 디스크에 약간의 이상이 생기면 종아리에 쥐가 날 수 있으며 골반의 문제도 다리의 쥐를 유발할 수 있다. 허리를 비틀거나 좌, 우, 앞, 뒤로 숙여 보았을 때 다리 쥐 나는 통증이나 느낌이 변한다면 디스크 원인에 의해 쥐가 나는 경우이다. 불균형과 관련된 내용은 화면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 골반 불균형. 골반에 틀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하며 오래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 변형을 초래하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다리 쪽 쥐뿐만 아니라 골반, 고관절 쪽 근육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골반이 뒤틀려서 근육이 장력이 양쪽이 달라지면서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양쪽 다리의 길이 변화로 인해 한쪽에 짧거나 길어진 다리에 중력의 부하가 더 걸려서 쥐가 날 수 있다. 특히 발목, 무릎 또는 고관절에 정렬 문제가 있으며 다리 근육의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근육이 다른 근육보다 더 강하거나 약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뒤쪽 근육보다 강하면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증가하여 쥐가 날 수 있다. 체형에 불균형이 있는지 체크해보기 바란다. 3. 척추 곡률. 이는 걷기나 서 있을 때 다리에 불균형한 아중을 가하게 되며 이러한 불균형은 다리 근육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평발. 발 아치 변형 시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의 아치는 걸을 때 체중을 발바닥에 적절히 완충 역할을 해준다. 발의 아치가 움직임의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치가 없으면 그만큼 지면의 충격과 중력의 부하가 종아리 근육에 부담을 주게 되어 그 결과 쉽게 종아리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쥐가 날 수도 있다. 평발은 완충을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충격을 발로 받게 하므로 발걸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 건강을 관리하려면 발바닥 근막을 풀며 발의 내재근을 강화한다. 또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잠자는 동안 다리를 살짝 돌려 정맥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길고 낮은 신발이 발에 달라붙는 등 발걸음을 저해하는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를 활용한다. 1.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 평발은 보행 시 발과 다리의 정상적인 알라인먼트를 방해한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에 비정상적인 긴장이 가해지고 이는 근육의 피로와 쥐를 유발할 수 있다. 2. 근육 피로. 평발은 발과 다리의 근육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더 빨리 피로하게 만든다. 피로한 근육은 쥐가 나기 쉽다. 3. 혈액순환 문제. 평발은 다리로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육이 피로로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쥐가 날 수 있다. 4. 신경 압박. 평발은 발과 다리의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이나 쥐를 유발할 수 있다. 5. 적절한 신발 착용. 아치 지지가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발의 아치를 지지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6. 정형외과적 깔창. 평발을 교정하기 위한 정형외과적 깔창을 사용하면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평발 이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히 검진하지 않고 신발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단순 평발의 구조적 문제는 정형외과적 깔창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여러 신체적 불균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깔창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은 필수이다. 3. 생리적인 문제. 1. 영양소 섭취와 수분 섭취 중요. 정맥류의 문제로 인해 쥐가 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상태와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2. 정맥순환 문제. 정맥류 혈액순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나 미네랄, 비타민이 꼽히며 칼슘이 모자라도 근육 예민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 몸의 수분 부족도 근육 예민성을 높일 수 있다. 3. 다발성 경화증. 근육 경련이 전신적으로 장시간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다발성 경화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아 복귀를 권한다. 4. 혈액순환장애. 하지정맥류나 요추관협착증 당뇨, 갑상선, 동맥경화, 콩팥 기능 이상. 5. 당뇨? 당뇨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당뇨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비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어 쥐가 나게 된다. 6. 전해질 불균형.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전해질 부족이 근육 경련의 주요 원인이다. 4. 일상생활 문제. 일분동을 많이 했을 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척수의 신경 반사로 인해 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일어난다. 운동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운동 후 탈수 증상으로 땀이 많이 배출되고 체력 저하로 전해질 미네랄, 비타민, 근육 피로와 겹쳐 올 수 있다. 그때는 그냥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2.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태아로 인한 전면의 무게 중심의 변화로 인해 하체 부하가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고 골반과 허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쥐가 날 수도 있다. 3. 온도가 갑자기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차가운 온도로 인해 근육이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면서 강한 수축으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다. 6. 다리 쥐 관련 질병. 1. 하지정맥류. 하지정맥의 확장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 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맥 혈액 역류로 인한 정맥압 상승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요추관 협착증.
요추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다리 쥐를 일으킬 수 있다. 요추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통증과 함께 다리 쥐가 동반될 수 있다. 3. 말초신경병증, 당뇨병,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등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이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과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약물, 특히 이뇨제나 고혈압 약 등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 다리 쥐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근육 경련이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리 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